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인생의 목적은 성숙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딕 워터하이머.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피곤할 정도로 많이 성숙해지거나 성숙한 척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만큼은 성숙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죠.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출발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오늘 뭐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인생의 목적은 성숙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돈을 벌는 목적을 세우고 그게 돈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떠나야 할 때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곤 하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통해야 될 통과 의례를 여러 가지 거쳤습니다. 관공서도 막 다니고. 자기가 직접 뛰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 해주겠지, 저 사람이 내 마음 같겠지. 없어. 끊임없이 작은 투쟁이라도 해야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빨리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 그 다음엔 글씨가 작아서 저 못 읽겠어요. 아무튼 매우 훌륭한 보직이라고 본인이. 최근에 업무가 바뀌어서 일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이군요. 그럼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면은 완전 야근이네. 그죠? 그래도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나더 타임이 1위. 그리고 그 다음이 정운현의 타임라인. 그런데 정운현 선생님 하나 더 생기셨군요. 아무튼 어나더 타임은 부동의 1위.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은 완전 박빙 중입니다. 여전히 수요일 한기호 선생은 목요일은 이윤호 선생님 맞죠? 맞아요. 누구 심어놨나? 피터퐁님께서 창걸님 오늘은 저녁 잡수셨나요? 먹었습니다. 박창근님의 소년이 소녀에게 듣고 싶네요. 어나더 타임이 만들어낸 불세출의 스타인데 우리들이 한번 띄워주자고요. 그래야죠. 박창근님. 우리 무려 10몇 곡을 콘서트를 하고 가신. 좋아. 소리만 내. 아직 소개 안 할 거야. 웃음소리는 내도 돼. 한소리님께서 4시 반에 준 자료를 7일 아침까지 내놓으라니. 야, 내일이 어찌됐건 법정 휴일이잖아요. 나쁜 사람들, 그래도 사무실에서 혼자 듣는 어나더 타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형제 나라인 터키의 현 상황을 보면서 역시 형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94년 군인 시절 이스탄불 갔다가 들리던 노래가 있었는데 터키 국민에게 해외에 있는 국민TV 조합원이 바칩니다. 이거 타칸이라고 읽어야 되나? 그 다음에 스키딤인가? 아무튼 그렇게 신청하는데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이건 내가 보기에 영어보다는 다른 언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더 친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반님, 이유 없이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서러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돌아와 휴식 같은 음악으로 마음을 식히고 있네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저도 이럴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청취자님들은 또 어떤 하루를 남겨두셨나요? 이바님. 저는 오늘 진짜 아침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그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우리 아저씨. 만능이에요. 막 전기, 수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멘트. 여러 가지 진짜 만능에 만능. 그분 조수 활동하고 왔어요. 그리고 관공서 왔다 갔다 하고. 용도 변경 때문에. 물잡이님께서 목소리는 로드 스튜어트 같은데 첫 곡이죠. 제목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것 같네요. 로드 형님 다 경험하셨다고 봐야죠. 로드 스튜어트의 왈칭 마틸다입니다. 왈칭 마틸다. 레옹의 마틸다는 아니에요. 음악. 역시 선곡장 덥죠. 음률이 평온하네요. 예. 평온하게 하신다고. 노형동이 씨, 지금 이 노래 뭔가요? 느낌상 로드 스튜어트 같은데 허스키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노래네요. 그죠? 로드 형님 오랜만이에요. 엔지! 엔지! 네. 장관님 안녕. 저 좀 살려주세요. 감기가 너무 지독해서 자리 깔고 누웠어요. 아까 병원 갔다 오는데 하늘이 노랗더군요. 남들은 덥다고 난리인데 전 방에 보일러 올리고 뜨거운 생강차 마시고 있어요. 에구, 앉아있을 힘도 없네. 얼른 마시고 누워야지. 진짜 이 더운 날 감기 걸리면 진짜 억울할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안 됐어요. 이게 어른들이 얘기한 방식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땀 빼는 거. 땀 빼는 거. 막 입을 두껍게 해갖고 땀이 흠뻑 적게 빼는 게 저는 좋았어요. 알구님께서 몸살 걸린 거에 대해서 전에 외국에서 온 지인이 몸살에 생강이랑 콜라랑 같이 끓여서 먹더라고요. 쌍화탕 같이 참 좋던데. 이런 비법이 있었나? 얻는 캐치하세요. 끄덕끄덕 하시네 다들. 아니 원래 콜라가 누가 등장하래? 콜라가 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자양강장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약 그런 식으로도 맨 처음에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팔렸거든요. 콜라의 초반 사업자 코카콜라를 인수시키기 전에 어떤 지금의 그 집안이 인수하기 전에 코카인을 거기다 좀씩 넣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카인이 불법이 되기 전에. 예. 그래서 코카잎 같은 게 들어가고 그래요. 그건 다큐에서 본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까봐 걱정이야. 오해 안 하실 거야. 예. 그리고 공릉동 아줌마는 일상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청취자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 DJ, 저 어나더 타임 죽순이 되겠어요. 생방 들으려고 시간 맞춰놨어요.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감동과 즐거움 주실까 잔뜩 기대하면서요. 주옥 같은 선곡은 누가 하시는지 오늘도 감탄하며 2시간 편안하게 들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김효진 PD. 저랑 있으면 PD입니다. 예, 밖에서는 기자라고 하고요. 알구님께서 날이 이제 무척 더워지네요. 올여름도 푹푹 찌겠어요. 그래도 오프닝 공곡만 들으면 시원하니 기운이 나는 게 출첵합니다. 솔트피터님, 이전에는 TV 켜놓고 밥 먹을 텐데 지금은 전창걸에 어나더 타임 들으며 밥 먹어요.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예, 제나 엄마님께서 부천 중동 중앙공원으로 운동하러 가면서 출첵이요. 혹시 조합원 중 여기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 계시려나? 다음에 국민TV 티셔츠 사서 입고 나와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이요. 부천 중동 중앙공원 이렇게 걸어 다닐 만한 분이 옆에 와 계십니다. 예. 장염 한규호 선생이 원래는 그 동네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생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첵,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우리 정훈현 이사님이 여기다 중간중간 또 여러 글을 써주셨습니다. 옛날 미국의 의사였던 캘링턴 박사는 더 많은 총알을 더 빠르게 쏠 수 있는 총을 만들면 전쟁에 더 적은 사람들이 나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희생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켈틀링건이라는 총을 만들었습니다. 100년쯤 지나 총에 대한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병사 개개인의 손에 이런 끔찍한 무기가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첨단 무기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큰 첨단 무기는 가장 큰 문제는 첨단 무기가 있으면 자신들의 자녀를 전쟁에 보내도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은 도덕적인 전쟁을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병사는 죽지 않았으며 이라크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전쟁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6월이 되니 그냥 주절거려 봤습니다. 며칠 만에 창걸님 목소리 들으니 좋으네요. 저도 하루 스케줄 개편 중입니다. 신청곡 사이먼과 가펑클의 홈워드 바운드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하니까 수요일이네요. 한 주간의 속사정 전해주세요. 오늘도 창걸님의 태클과 딴지 속에서 잘 견디세요. 난지선님께서 발도장 꾹 하셨고요. 네. 이야. 나는 사바다님, 창걸형님, 저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박재동 화백님과 백규환 선생님과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만나다. 오야, 거물이야. 거물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거물이에요. 노매드 0775님께서 글 남기기 너무 힘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요새 국민TV가 제 유일한 낙이에요. 전창걸님 다시 뵈서 반가워요. 전에 출발 비디오 너무 재미났었죠. 영화 대 영화. 영화 대 영화. 참, 그땐 내가 왜 그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외롭게 8년을 했는데 저는 외로웠는데 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딴 생각이 있었어요. 막 그 떠나간 여인, 그다음에 연극판을 떠난 내 모습. 그런 거에 자괴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AAA1041님, 거영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나네요. 힘내세요. 힘납니다. 힘나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정이 든다라는 그냥 낙서를 했어요. 요새 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정 때문에 다 떨어져서 이 쩍쩍 말라가는 그 사막 같았던 제 마음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정이 들고 있습니다. 창걸님 안녕. 진짜요? 전 원래 콜라 안 먹어서 집에 콜라 없어요. 콜라 사러 나가다가도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제 건강에 관심 없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젠장. 야. 명지바람님. 전에 어나더 타임에서 소개해준 뮤지컬 빨래 보았습니다. 거금으로 표 2장 예매해서 아는 동생과 배우들의 열연을 완전 공감. 내용으로 펑펑 울었어요. 특히 할머니 분의 장애자 딸 기저귀 널며 부르는 노래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러셨군요. 자, 이렇게 뭐 사연 계속 올라오는데 사연만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기에는 좀 또 예능이 좀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음악 2곡을 들려드리고 잠시 중간에 껴들었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목소리 주인공 장염 한규호 선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있는데 우리 김효준 PD 감성 있어. 좋았습니다. 음악 좋다고 또 사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우리 장염 한규호 선생 어서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호입니다. 장염이 불치병이야? 몇 개월째 앓고 있는 거야 지금? 장염을 사랑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저녁을 같이 먹는데 면 종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적인 걸 좀 빼려고 고춧가루 한 톨 있는 걸 그걸 젓가락으로 집어내더라고. 이게 자극을 준다고. 야, 그래갖고 장염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응? 그 장염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이 기회에 그냥 장염이랑 꽉 잡고. 그럼 이게 제 캐릭터가 되나 보죠. 근데 혼을 잘 지었어. 일단 월요일 그 박호선 씨가 3구야, 3구. 39살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3구 박호선 씨.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네. 화요일. 월요일은 우리 민기죠. 질투야. 그 친구는 질투야, 질투. 이윤호 선생을 향한 질투. 나랑 비슷하구나. 저작거리 패션으로 가라니까. 자, 그 사이 몇 건 더 올라온 거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제도 그러더니 어나더 타임 시작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네요. 늦은 출석하는데 미스터빅이 환영해주니 참 좋아요. 아무튼 선곡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음악 끝나면 집들이 때 배웠던 장염 한규호 선생님 나오시죠? 만나면 좋은 창걸.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커피나무. 애고 와인나무가 한잔 해야겠다. 해는 지고 음악은 오르고. 그러니까 저 시간대가 또 이렇게 그 한 장 걸쳐야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시네요. 네. 인테리어 아이디 쓰시고 정말 힘들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본인도 지나고 나니 많은 경험을 몸으로 다 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아마 좋은 기운에 좋은 결과로 대박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하루를 이렇게 꽉 채워서 살아보니까 뭐 피곤함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나른한 기분 좋음 같은 게 좀 있긴 해요. 워낙 게을렀어요. 제가 누워 고말리라서 누워서 리모컨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아무튼 팔 뻗어서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 바보와 달사랑님 음악 듣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여사마님 씻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째 국민 TV에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아우 누가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럴 때는 그 아이폰이나 뭐 핸드폰 그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 세수할 수 있는 개수대에다가 그걸 스피커를 딱 틀면 울려 거기서 크게. 그 샤워할 때만 안 들리는 거야. 나머지는 다 들리고. 야당 없는 나라 전창걸님을 TV 안에서 만날 때는 몰랐던 면을 라디오에서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귤만두님께서 창걸이 오빠의 지난날에 관한 진솔한 얘기 들으니 마음이 국민TV에서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쭉 힐링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힐링 받고 오빠도 힐링 받고 윈윈 합시다. 하자. 좋아요. 윈윈 하자고요. 제나 엄마 와 음악 중에 미스터 빅 투비주 들으며 파워워킹 중. 개편 전에 사무실에 들었는데 개편으로 다시 듣네요. 아까 읽었죠 이건. 이건 안 읽었네. 그나마 일찍 들어온 관계로 한장염 선생님과 초저녁을 빛내주. 노베드님께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과외쌤이라 지금 수업 들어가야 되네요. 아쉽당. 제 방 들어야지. 수고하세요. 가끔은 이제 학생한테 숙제를 많이 내줘서 숙제 검사한 다음에 너 이거 틀린 거 다시 공부해. 뭐 옛날에 진짜 거저먹는 선생님들 꽤 있었어요. 외우라 그러고 못 외우면 그거 평가만 하고. 제가 아는 친구는 학원 선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업 시간에 자습시키고 진도는 숙제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군대식이야. 군대식. 그 고등학교 때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대학도 그럴 수 있지만 야, 되게 어른이었거든요. 선생님이란 이름이 주어진 그 타이틀 때문인지.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저도 어느 정도 되고 보니까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그 나이 때 철든 어떤 지수라 그러나 그래프를 보니까 철이 안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나이에 그분들은 빨리 철들어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철이 안 들었는데도 선생이란 직장 때문에 하는 걸까라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제 말이 혼자 길죠? 예.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그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9번째 절기 망종이에요. 망종. 그래서 이게 망종으로 망종 부리지 마. 그때 쓰는 망종이 아니라 오늘 망종 얘기 누가 하지 않았나? 김효진 씨. 망종. 9번째 절기? 예. 그래서 이게 망의 때 이 망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 까끌하게 이제 꺼끌꺼끌한 거 있죠. 그런 털 같은 게 난 종자 할 때 그 종.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갖다가 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리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런 그 추수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다가 그동안 키워놓은 벼도 이렇게 보면 까끌까끌하잖아요. 네. 그 벼모를 갖다 옮겨 심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을 거두기도 하고 그렇죠. 심기도 하는 날이구나. 그렇죠. 이제 햇보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이야. 그럼 일꾼들은 이때 되게 바쁜 때죠. 보리베리아, 모시무리아.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막 발등에 오줌 싼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자세 잡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일하면서 그냥 발등으로 가는구나. 뭐 그런 거죠. 그 이문구 선생님의 쓴 동시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엄마는 아침부터 밭에 살고 아빠는 저녁까지 논에 살고 아기는 저물도록 나가서 놀고 어떻게 보면 이때 시기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인 거죠. 또 뒤에도 한번 읽어봐요. 좋은데? 5, 6월 긴긴 해에 집이 비어서 더부살이 제비가 집을 봐주네. 야 누가 쓴 글이라고요? 이건 이문구 선생님이 쓴 그 동시 5, 6월이라는 그 시입니다. 5, 6월 긴긴 해에 집이 비어서
더부살이 제비가 집을 봐주네. 여기에 막 우리 민초들의 그 삶의 그 애환도 담겨 있고, 그 풍경도 담겨 있고 막 그러네요. 시는 풍경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윤호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풍경이라고. 이런 거 이윤호 선생님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멋지다. 그래서, 요새 저는 옛날 얘기도 많이 가져오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염 선생이 요새 얘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건데. 저보다 관심 많아요.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글 중에서 화제가 되는 것도 아니 검색사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요즘은 어떤 거 뭐 터키 얘기? 글쎄요, 뭐 요즘 뭐 가만 보면은 지난 뭐 한 몇 주간에 그냥 수많은 떡밥들이 막 SNS 상에서 막 떠돌아다니고 완전 떡밥? 완전 집중 투하죠. 어떻게 보면 트위터리안들 그냥 떡밥은 미끼잖아. 이야기거리들이 그냥 덥석덥석 이야기거리들이 엄청나게 정부에서도 쏟아주고 뭐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와중에서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본 게 요즘 뭐 특정 사이트 극우 사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일베라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뭐 폐쇄를 해야 된다는 등 어떤 형사처벌이라 등등. 그쪽에서는 또 뭐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심 가졌던 게 뉴라이트 진영에서 만든 어떤 교과서 검정의 문제. 뭐 그런 거가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가? 뭐 할 말 있어?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내일 또 이윤호 선생님 오셔서 이런 얘기들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을 텐데 깊고. 이윤호 선생님은 좀 약간 시적이라 디테일하게 이렇게 안 가. 제가 좀 느낀 거는 그 일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견을 좀 한번 좀 느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우리 모습도 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 갖다 양비론은 아니고 혹시 우리가 그 진영의 논리, 어떤 편을 가를 때 사실 정치라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때 우리가 가르면서 저건 나쁘다, 옳고, 적과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이 가르는 기준이 그 기준이 옳고 그름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뭘로 했을까? 그 다음에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전에 너무 조리돌림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몰려가서 그냥 몰매 놓듯이.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파시즘은 없었는가. 초창기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고라 피신처라고 그래갖고 아고라에서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올리면 공격을 많이 당하는 세력들 그런 소문이 늘 있었지. 아고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뭐 일베 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한번 물론 이건 너무 좀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끊임없는 토론이 또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넌 틀려 하면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나랑 얘기가 틀려 하면서 아니면 거기서 또 우리랑 얘기가 틀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몰매를 놓고 따시키고 그러다음 또 그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역전이 되고. 그건 진짜 참 보수와 진보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고 그 영역 밖의 사람들 글쎄요. 그 사람들은 이런 한계가 없어.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보면은 뭐가 좀 언뜻 생각나냐면은 미국의 그 프로레슬링이 좀 생각이 나요. 네. 왜?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은 WWE 우리나라에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보면은 그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보면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상당히 그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라든지 이런 상징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뭘 장면을 떠올려줘야지. 라디오니까. 거기서 보면은. 당신이 봤다 그래갖고 모든 기사가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건 아니잖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선수들의 캐릭터들을 보면은 상당히 인종 편협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선입관적인 인종적으로 상징이 돼 있어요. 어떤 동양 선수의 역할, 캐릭터. 그 다음에 아랍권 선수, 아랍 인종권의 선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을 어떤 그 성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모습. 이거 복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거기 다 캐릭터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얘기들은
현실사에서 그러한 것들도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그건 터부시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거는. 그럼 영화가 제일 심했지. 예. 영화가 뭐 아랍 무조건 적이고 북한 뭐 근데 이제 그 레슬링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즐겨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좋아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안에서 끝나니까 그냥 그 안에서 끝나는 거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레슬링 안에서. 그것도 레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그냥 멍청하게 즐기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자기는 현실에서는 뭐 별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현실에서 못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그 안에서 좀 이루어지는 거고. 글쎄, 일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민주화라든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이전, 이명박 정부 이전에 그 10년간 있어 오면서 어떤 그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를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일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터무니없이 해봅니다. 말이 헛나가죠. 그 정식으로 토론회 장 안에서라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저는 또 완전히 그 삐뚤어진 해탈자들도 좀 많다라고 봐요. 머리는 좋은데 이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극하려는 에너지가 많고 좀 해결하려는 에너지는 없고 막 이렇게도 좀 보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저도. 네. 그 다음에 그 뉴라이트의 교과서 문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신문 쪽에서 또 지적하는 게 어떤 그 역사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다. 뭐 어떤 그 5.18에 대한 개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교학사 쪽에서 반론을 냈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냈는데 또 어느 분이 그 신문 사설에서도 냈지만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를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 노리는 건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 변경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들이 좀 원하는 거는 산업화 세력에 대한 이 나라를 갖다 무엇이 중추적으로 이끌어왔는가. 그들이 말하는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부국 강국이 됐다. 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자. 그러니까 강점기 때 인정할 거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특히 그 중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또 예민하게 또 받아들이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얘기되는 것이 어떤 그 계량적 수치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이 객관적 자료가 아니냐. 20년대, 30년대를 통해서 우리가 급진적으로 어떤 GDP라든지 이런 생산량이 확 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갖춰지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또 근대 사회, 그리고 또 특히 근대 시민의 형성 과정을 맺게 했을 때 어떤 토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이쪽에 대해서 민족주의 진영 쪽에서는 그것은 식민지 근대화가 아니라 식민지 스타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식민지 수탈, 그럼 수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대화 시기로 간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양쪽에 그 거울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나는 그거보다는을 강조해. 딴 건 길어.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대화가 어떤 식민주의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민주의는 근대화라는 거는 근대라는 것은 식민주의를 바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들 특히 근대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 근대 사회를 일으킬 때 근대화를 일으켰을 때 바로 이 식민지를 바탕으로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어떤 이런 근대의 시기에 왔을 때 이것은 식민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어떤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체라는 거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쉽게 제가 바라보는 한교씨 말에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철도 깔고 교통 이렇게 도로 깔고 다리 놓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거 좋은 거 목재나 지하자원 빨리 지네들한테 옮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공장 빨리 만들어 갖고 소비하게끔 만들어서 자기들 돈 벌려는 일본에서 군부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 살찌게 하려는 어떤 시스템이었지. 정말 한국 사람을 위하여서 다리를 놓거나 근대화를 했다라는 건 아니란 말 아니야. 그거 좀 달라? 조금 다른데. 좀 달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는 거 이게 좀 보면은 이윤호 선생님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근대의 의미라 또 우리가 실제 근대는 무엇일까를 갖다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된다는 근대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그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인가? 응? 근대라는 것 자체에 야만성은 없는가? 이런 수탈적인 모습은 없는 것인가? 그래, 그 얘기잖아, 내가.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가 거예요. 많이 달라? 비슷하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뺏어간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그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객관적 자료라는 게 보면 알고 보면 결국 계량적 수치라는 말이에요. 수치로서 얘기하는데 이 계량 수치라는 것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왜곡될 수 있고 오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편취에 대해서 맥락에서 잘라내고 편취를 해서 그것으로서 제시해서 이게 팩트다. 객관적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건 단순히 계량적 수치인 거고 그것은 왜곡과 오독이 따를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는 그 숫자는 굉장히 무서워. 숫자가 앞섰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인구가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사는데 평균 그 사람들의 연 생산할 수 있는 게 뭐 $10,000다. 만 불의 수익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숫자를 500명을 죽이고 한 사람당 3만 불을 벌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난 3만 불을 벌게 했어. 그잖아. 우리 조상들 그렇게 탄압하고 고통 주고 죽이고 이래놓고 나서 숫자는 좀 올려놨다. 이게 근대화라는 얘기 아니야. 그들이 주장하는. 근데 그 본질은 빼고 우리를 괴롭힌 본질은 빼고 숫자를 주장하니까 열받는다 이거 아니야.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 얘기 아니야? 하여튼 뭐 또 달라?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분위기 풀고 있는데 또 딱딱하게 만들어봐.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뭐지? 피와 뼈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이게 그 최양일 제일동포 감독이 만든 2004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문제작이죠. 문제작이죠. 아주 큰 최양일 감독이 한 그 피와 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양석일 작가 이분도 역시 이제 제2교포죠. 2세인데 여기 바탕을 한 영화인데 이 2004년도에 발표하면서 2004년도에 일본에 있는 각종 영화상을 싹쓸이했어요. 아주 문제작입니다. 근데 어제 뭐 박호선 씨가 영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 영화 소개할 필요 없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김준평이라고 있습니다. 예, 김준평. 이 사람이 1923년에 이 영화 첫 시작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청년의 이름은 김준평.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에게 풍요와 희망, 인간다운 삶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하지만 주변 상황은 그를 괴물로 만들어갔다. 무엇이 이 순진했던 청년을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영화가 진행되는 것이 이 김준평이라는 사람이 그 순수했던 그 청년이 그 오사카 제가 그때 이제 그 영화 첫 장면 보고 오사카의 항구에 펼쳐져 있는 큰 공장지대가 보입니다. 굴뚝이. 그거를 상당히 선망의 눈빛을 보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영화가 이 젊은 시절 상당히 많이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완력이 아주 되게 좋고 원작에서는 키도 장대하고 완력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힘으로 제압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묵 공장 하잖아. 어묵 공장을 차지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또 고리사채 업을 하고 또 가족을 핍박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그 제목이 피와 뼈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채무자한테 돈을 다시 고리를 뜯어낼 때 하는 말이죠. 피를 착 내서 그 피를 마시면서 돈은 나의 피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만세를 부르죠. 뭐냐면 이게 내 자식은 나의 뼈다. 그래서 이게 피와 뼈인데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한국인을 갖다가 좀 약간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 제1한국인들을 비하시키는 거냐. 아니면 또 가족주의 얘기로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걸 보면서 그 감독이 그런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낀 거는 바로 저 김준평의 모습이 식민지에서 있었던 그 매판 자본가가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현대사회에 와서 매판 자본가가 즉 식민제국주의에 기생해서 살아갔던 매판 자본가가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을 해서 하나의 천민자본주의가가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변과 이 세상을 어떻게 피폐화시킬까. 오히려 그 괴물들, 바로 그 김준평이라는 괴물이 바로 그 식민 제국주의에서 일어난 그러한 자본가의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아, 대표적인. 예,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와 뼈를 보면 지금의 어떤 사람들, 예. 어떤 그 거대 회사들도 좀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뭐 쉽게 말하면 그렇고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근대화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바로 현상일 수도 있는 또 잘 나타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그들이 말했던 그 근대화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바로 이 피와 뼈에 나오는 김준평을 갖다가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준평도 돈은 벌고 수치는 늘어났어. 그렇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본질한테 도움이 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군요. 예, 그렇다 볼 수 있죠. 아, 갑자기 영화도 다루고 뭐 이것도 다루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오늘 모듬이야? 다 해보려고. 모듬. 뭐 근대성 이런 거 하면서 이윤호 선생님 것도 한번 해보고. 신청곡을 듣고 와서 또 이제 문화창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죠, 예, 예. 아, 박창근 씨 노래 뒤에 이런 빗소리가 나오나 봐. 따라주니까 더 좋네. 홈워드 바운드 찾아놨다가 1분밖에 그 장전이 안 돼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해져야죠. 예. 커피나무니 피와 뼈, 김중평은 전쟁통에 생존 본능으로 그리 살았다고 억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요즘 천민자본주의의 주역들은 무슨 불안 때문에 그렇게 추하게 살까요? 세계적인 기업의 손주가 부정 입학으로 중학교에 입학한 거 절대 이해 못하겠네요. 노형동이 씨, 저는 뉴라이트를 떠올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이들이 아무리 근대화 이론이란 걸로 홀로 포장을 하더라도 역사는 역사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우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친일을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근대화란 단어로요. 역사를 교묘한 수사로 애매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보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말이죠. 근대화 역사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프랑스와 독일이 정말 부럽답니다. 그렇다니까 뭐 토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동안 구박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복수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토론이 안 되는 그 경계 밖의 사람들은 아예 있어. 그런 사람들. 안 변하는 사람들. 1년에 한 100번씩 고소고발에 들어가는 사람들. 초여름, 창걸님, 쉬운 설명이 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거봐! 10대잖아. 그 다음에 구름가든님께서 차 안에서, 국민TV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치 방법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물자배님,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식민지 개발의 관계가 일어난 이유가 자원 확보 아닌가요? 조선 사람들의 자원 소비량 변화를 보아야 하죠. 자원 확보도 큰 영향이죠. 자원 확보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 확보죠. 그리고 우리 그 좋은 나무 탁 잘라가고, 좋은 거 다 가져갔잖아. 문화재 다 가져가고, 소위 말해서 스타죠. 자식들, 조상님들 전쟁까지 동원시키고 그랬던 놈들 아니야. 그걸 갖다가 또 뭐 그때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뭐 근대화에 도움, 그들이 말하는 긍정적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떼끼 이놈들아.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아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완전히 이윤호 선생님, 뭐 그다음에 삼구 형님 코스프레지 뭐 완전히 오늘. 저작거리로 가라니까. 한 소리, 일하다가 뒷북. 아까 신청했던 노래, 타르칸이래요, 타르칸. 타르칸. 굉장히 터키에서 잘 나가는, 가수래네요. 그리고, 스키딤. 요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발매됐는데, 아무튼, 이놈 때문에, 터키의 리키 마틴이라고 한다나? 뭐, 어때나. 이놈 때문에 터키 리키 마틴이라고 한다나? 뭐라. 그 노래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장염 선생에게 추신 알로에 깨끗이 써서 아주 곱게 썰어서 4번 물과 함께 먹어줍니다. 장염에 좋다는. 감사합니다. 베로님께서 오늘 저녁 수영 시간에 같은 레인에서 수영하는 회원님이신데 저를 보며 국민TV 개국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마치 광야에서 동지를 만난 듯한 그런 동지의식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타파 후원하신다고 저도요 하면서 하이파이브 쫙 옆에서들 뭐야 막 이랬다고.
아프리카님께서는 창걸씨 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아, 이야. 방금 점심 먹고 창걸씨 방송 듣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창걸씨 영화 프로그램에 나온 것뿐이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한국을 떠난 지 13년이 지나서 그럴 거예요. 아무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건승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전창걸님 방송이 진짜 방송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방송이 정말 매끄럽고 예, 좋습니다. 전창걸님 파이팅.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아, 이거 뒤에 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행운님께서 1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한테 이번에 제가 차였어요. 저주를 퍼붓는 노래 좀 틀어달라. 이야. 비슷한 노래 하나 준비한 게 있잖아. 조금 이따 나가잖아, 그거는. 예, 죽음에 관한 노래라며. 아, 그건 좀, 그거랑 말고, 제가 한번 아까 신청했던 그 알리샤 키스의 그, 노래하는 곡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좀 될 것 같아. 아리샤 키스 오늘 하나 들었잖아. 또 들어? 그럼 딴 거 듣던지, 그럼. 알리샤 안 키스 안 들었어? 났어요? 왜 그래? 하나와티님께서 오늘도 야근해요. 밤을 새도 오늘 일을 마무리 져야 내일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리 바쁜지 도망가고 싶다 하셨습니다. 예. 도호님께서 창걸님 반가 선곡이 짱인 듯이요. 올만에 스틸아트의 Can't Stop Me Loving You 듣고 싶네요.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이런 나 없는 사이에 뭔 얘기들 하셨을까? 딸내미 친구가 와서 짜장면 먹으러 급하게 나왔는데 그 사이에 못 들었어요. 얘들 뭐라든가 이어폰 꽂고 집중 하고 있어요. 장현 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문화창고의 한규호입니다. 지구인님 재미지다. 오늘 좀 피곤하신가? 목소리가 좀 처진 듯한 건 저의 오지랖인가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납니다. 또 다른 세상님 장염을 사랑하는 한규호. 장염한선 한규호. 야, 이렇게 사연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반갑고 응원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뭔 얘기 하실 거야? 본인 거 해, 이제. 본인 거. 예, 이제 저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겠죠. 사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오늘 오기 전에. 야, 이게 새로 개편이 됐으니 그냥 주제를 다시 바꿀까? 새로운 주제로 할까? 그럴까 하다가 그래도 지난주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실 통과 의례를 했으니까 그러한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혼례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혼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고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짧게. 그랬나? 예.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전통 혼례는 어떤 순서로 넘어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어떻게 좀 현대와 비교해 보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혼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혼담이 오고 간다. 응? 보면은 옛날에는 매파 혹은 중신아비, 중신어미, 소위 말해서 중매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총각처녀의 양가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중신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사되고 그러면 여기서 편지가 이제 아니면은 그 양가 집안이나 혹은 지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편지가 왕래되면서 검색하잖아. 이제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렇죠. 재산 상태가 어떤가. 벼슬을 어디까지 했나. 그런 것들 신분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서 혼담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매파라든지 이런 매파같이 이런 중신들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도 이제 그런 거 저 정말일까? 좀 의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럴 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미리 그 마을에 가봅니다. 그게 이제 검색이구만, 검색. 예, 이 말이 정말일까? 이렇게 싹 알아보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이걸 갖다가 간선이라 그래요. 간 보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간 본다라는 거죠. 그 정찰대가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 우에 있는 어떤 친구가 결혼을 먼저 각자 한 다음에 저쪽 딸라고 이쪽 아들라면 나중에 이렇게 중신을 맺어주세요. 이런 매파 없는 집들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정략 결혼, 정혼이라 그러죠. 네. 한다. 약속하는, 혼약하는 건 이제 어른들끼리.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매파가 있는 집들은 이 간선이 있구나. 간을 보러 다니는 거. 그렇죠. 이제 매파를 통해서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좀 뻥 같아. 라고 느꼈을 때.
먼저 미리 한번 가봐서 싹 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 이런 거 갖다 소위 말해서 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혼담이 주고 가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혼인을 이제 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이때 뭐 하냐면은 혼담이 오고 가고 양가의 이제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공식적으로 혼인을 청하는데 이때 청혼서랑 청혼서 이거 누구 청혼을 좀 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혼서랑 남자의 사주를 같이 보냅니다. 이걸 갖다가 납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어른한테 보내는 거 아니면 여자한테 보내는 거야? 어른이죠. 어른. 아, 여자 집 어른한테 보내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사실상 약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혼인, 청혼서, 혼인을 허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에 함께 이 남자의 사주, 사주가 이러하니 저번에 한번 궁합 얘기 한번 했었죠. 궁합도 맞춰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신부 측에서 그걸 받으면은 이제 뭔가 또 다시 되돌려 보내야겠죠. 네. 그리고 청혼을 했으니 그럼 청혼을 허하고 그 다음에 이때 뭘 하냐면은 연길이라는 걸 보내는데 여기서 이 연길이라는 게 뭐냐 연자가 고르다 꼭 맞다 길은 길할 길자 쉽게 말하면은 혼인은 이날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 하면서 이 날짜를 보내는 신부 거예요. 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때 날짜를 보내면서 어떤 걸 정하냐면 전안일과 그 다음에 납해 뭔 일? 전안 전안. 이게 그래서 전환이 안 이게 뭐냐면 기러기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이 그 신부집에 가서 뭘 주냐면 바로 이 기러기를 줍니다. 이게 뭐냐 기러기가 어떻게 보면 그 신혼 부부의 상징인데. 그렇죠. 이 기러기가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이 기러기가 보면은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질서, 장유유서. 이거 아주 그렇지. 날아다닐 때 앞에 앞장서는 거 꼭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예. 봄이 되면은 오구, 가을이 되면 가구. 오구 가구가 아주 딱 명확하고.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그 조화가 딱 그 지켜진 게 딱 돼 있다라는 거예요. 원앙 아니었나 원앙? 아 원앙 사실 또 원앙도 얘기를 하는데 원앙은 요즘 좀 욕을 먹죠 사람들한테. 왜? 알고 보니 저 남봉꾼이었다. 그래? 예. 이 기러기는 근데 완전히 한 쌍이 딱 되면은 서로 이제 짝이 되면은 다른 애랑은 절대. 이 기러기가 그런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나랑 비슷하구나. 왜 멈추는 거야? 여기 얘기를 계속 이어줘야지. 왜 멈추는 거야? 맥이 풀려요. 막 그럴 때마다 저는. 왜 거기서 맥을 풀고 그래? 그래서 이런 그 기러기는 그 중에서 자기 짝에 하나가 죽으면은 혼자 살거나 끝까지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너무 슬퍼서 자기가 따라 죽는. 진짜 성격이 나랑 비슷하네. 기러기네 기러기. 왜 그런 숨을 쉬는 거야? 아닙니다. 하여튼 긍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 부럽다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때 이걸 갖다 연길서장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뭐뭐 하냐면은 바로 이 전환일, 바로 이 기러기를 바치는 날짜와 그다음에 납해 시간. 납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함지고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 예. 이때 납해할 때 우리가 납입한다 그러잖아요. 응? 그때 했을 때 납자와 패가 뭐냐면 패백. 이 패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결혼식 끝나고 패백 드린다 그러잖아요. 네, 집안 어른들한테. 근데 그게 뭐냐면 패백의 뜻은 뭐냐면 푸른색과 빨간색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싼 함인데, 그리고 아주 그 존경스러운 어른들한테, 어떤 음식을 쌓고 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그것도 패백이라고 그래요. 예, 패백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싸갖고 가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납해 같은 경우는 혼일 날 그 치르기 전에, 혼례 치르기 전에. 전날. 예, 전날이거나 하여튼 그 전에 납해를 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연기를 보낸다고 갖다 택일단자라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택일을 해서. 날짜를. 예,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 또 뭘 하냐면은 그 안에 택일단지 안에는 그 허언서, 혼인을 허락한다. 그거와 거기다 또 신랑의 그 의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옷의 치수를 물어봅니다. 자네 몇 입나? 그렇죠. 저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옷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그럼 이제 현대는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신부가 그 신랑 쪽 집안, 그러니까 신부 쪽 집에서 신랑 쪽 집안의 남자들, 그 신랑의 옷과 그 다음에 어른들 옷값을 이렇게 주게 되죠. 요즘? 예, 요즘에는. 요즘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돈으로 주시죠. 그 옷을 하라. 이 점사에 미혼들만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전혀 어른들, 모르는구만. 부모님들은 뭐 이불도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예. 이불 그 값도 그거는 이제 신랑이 신부 쪽에다가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길이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납패라는 게 있게 됩니다. 아까 아까 말했던 납패죠. 허언서와 연기를 받은 신랑 쪽에서는 신부집에다가 혼서지와 패백을 넣은 함을 보낸다라는 건데 뭐냐. 혼서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의 몇째 아들 누구누구가 나이가 찼으니 짝이 없었는데 소중한 따님을 아내로 삼게 해주시어 조상의 예로서 삼가 납패의 예를 행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그러고 써 있는 거죠. 이 잠깐의 절차지만 참 예의 있었어. 그렇죠. 예의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무슨 일을 겪는 걸 갖다 그런 예의를 다 잘라먹고 무식한 놈들이 근대사라고 그렇게 그것도 그게 들어가요. 욕을 하면 안 되지. 예. 예. 그러고서 이제 그 함을 이제 싸게 되죠. 함. 예, 함을 쌀 때 뭐냐면 이불감이라든지 소음, 뭐 돈, 부귀단함을 상징하는 어떤 그 부귀단함을 잘 먹고 잘 살고 또 애들도 특히 남자애들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걸 상징하는 곡물이라든지 목화씨, 뭐 숯, 고추, 뭐 그다음에 부들꼬리, 뭐 그다음에 뭐 수수깡, 막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을 넣게 됩니다. 그 안에 뭐 들어갔나 했더니 그런 게 들어가 있구만. 예. 그다음 예물, 또 이제 각종 예물도 예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물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함이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할 때 신부집에서 뭘 준비하느냐? 죄송합니다. 자장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은 뒷마당에 뭐를 심죠?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로 장을 짠다 그러죠. 시집갈 때 갖고 갈 그런 옷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옷가지. 그다음에 그런 나머지 살림 도구들을 이런 건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근데 이런 준비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도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혼수지 않습니까? 이런 혼수가 너무 심해서 어떤 그 딸을 낳으면은 이제 어린 딸을 낳는데 그 어린 딸이 옛날에는 그 영아가 일찍 죽는 게 예. 많았지 않습니까? 병으로. 그렇죠. 어린 딸이 죽었을 경우 와서 위로하는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벌었네. 그게 무슨 말이야? 딸 보낼 때 그 혼수 좀 장만하느냐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집갈 때 돈 진짜 많이 버는데 그게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말들을 하더라 아이고, 하면서 참나. 막 개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책에도 써 있죠. 나이 이렇게 다 수명 다 어느 정도 지긋하게 가신 분들한테 호상이십니다랑 같은 의미네. 같은 기분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 볼 수도 예. 있지만 저 어떻게 또 보면은 너무 그 혼수의 그 위로의 말이라는 폐에 의해서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면 얼마나 그때 부담이 컸나. 물론 지금도 크죠. 위로의 지금 뭐 말도 못하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저는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도 안 뽑아봤는데 그러면 아주 재미난 걸 그 다음에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를 예. 재미난 거니까 음악을 깔고 음악을 듣고 나서 예? 그러죠. 아까 틀어드리다가 실패한 것까지 좀 들려드리죠. 예. 도나님께서 선곡 딱 내 스타일이네요. 김용민 PD님 고마워요. 공명 다시 알려주셨어요. 야, 우리 김효진 PD 진짜 좋은 일 하네. 좋은 일 하니까 김용민 PD가 또 축하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받고. 예. 그리고 홍사마님 그냥 S 하셨고 소냐님께서 재밌어요. 혼인 얘기하니까 제 결혼식이 생각나네요. 정말 최악이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사촌 언니들 앞에서 제 신랑이 부른 노래 좀 들려주세요. 015B의 슬픈 인연. 그래 슬픈 인연이다. 당신이 옳았어. 그 다음에 아까 원앙 기러기 얘기할 때 원앙이라고 쓰시고 간보다 도망가는 나쁜 식기도 있다고. 원래 얘기하니까.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반님께 하하하 두 분 참 혼자 소리내서 웃으니 강아지가 쳐다보네요. 자다가 놀랬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례 절차는 왜 그리 복잡할까요? 준비하다 파혼하는 커플들 종종 있습니다.
행운님께서 이거 뭐죠? 걸오빠가 제 글 읽어준 것만으로 갑자기 막 힐링되는 장 선생님 얘기가 정신없이 귀에 웅웅거리더니 이제 막부터 아주 잘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 열렸구나. 여우별님께서 빛나는 멘탈의 얼굴 잘생기신 거 맞아요. 장걸오빠 야식 뭐 좋아하시는지 보내드릴게요. 뿅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서 네, 생각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배가 불러요. 배 부른 소리. 도라고 읽었는데 두라고. You can do it. 장걸님 그 두로 불러주세요. 두. 예. 장염님께서 킹크림슨 에피탑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장에 앉아서 장염 자주 걸려요. 굶는 게 최고랍니다. 솔트피터님께서 국민TV의 최대 장점은 아주 작지만 중요한 한 가지 특징 때문이죠. 바로 협동조합이라서 자기검열이 없다는 점이죠. 지금같이 평이하고 진솔한 방송 내용은 자기검열로 거세된 공중파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TV 들으면 답답하게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탕하니까 출첵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밀려서 잃어버린 한 시간 하셨고요. 그리고 맨 앞에 버지니아 울프님께서 한국사 지킴이 100만 대군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TV 조합원님들께서도 인터넷 사이트 방문하셔서 서명운동 동참합시다 하셨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뭘 찾아온 거 아주 재미난 게 준비가 돼 있어. 아무래도 제가 함에 관련돼서 이 함가스에 대해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그 신문 기사들도 한번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좀 비극들이 혹은 얼토당토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가 이제 기억이 좀 머릿속에 남았었거든요. 그 어떤 신문 기사로 봤어서. 예.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막 신랑 친구들이랑 신부 친구들. 신부, 주로 보면은 신랑 친구들과 보통 이렇게 함지는 날은 그 신부집에 오빠가 있으면은 오빠 친구들. 아니면 동네 청년들. 아니 친척들, 남자 친척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 연상되는 장면들이 돈을 깔면 그걸 밟고 이렇게 한 발씩 움직이고 아니면은 술 한 잔 먹이고 예. 이때 원래 이게 뭐냐면은 8mm라 그러는데 팔을 붙잡고 밀치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원래 팔을 붙잡고 달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명 8mm라 그럽니다. 함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왔다가 흥정을 하는 걸 8mm.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과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970년 11월 23일자 신문에 나온 건데 경향신문입니다. 보니까 한값 더 내라고 시비 붙다가 팬싸움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패싸움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이제 등장한 물건들이 곡괭이, 몽둥이 이래갖고 6명이 중경상을 입고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이웃집에 피신했는데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은 그 반포 쪽에서. 반포. 예. 그때 당시 이 반포가 영등포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영등포라는 에리어가 굉장히 컸죠. 그렇죠. 구로구도 없었고 이때 함을 친구 조모 씨가 신랑의 친구 조모 씨가 함을 지고 신부집은 어디였냐면 지금 성동구 포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포동. 성동구도 그렇게 강남까지 넓었구나. 그 당시가. 개포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포동에 갔던 거기서 이제 맹모 씨입니다. 거기서 15명이 한 값을 더 내라고 트집잡다가 신부 쪽 가족, 거기 오빠예요. 네. 오빠 쪽 친구들. 그쪽과 6명과 편싸움이 벌어져서 곡괭이, 몽둥이를 휘둘러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 결혼 전날 밤 피를 흘린 이 불상사는 친구의 함을 가지고 간 15명이 신부 김모양의 집에서 술 대접까지 받고 함가스로 받은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네. 한 몇만 원? 5,000원. 야, 근데 그때 5,000원이 되게 큰 돈이었던 거죠. 70년에 5,000원이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 기억으로 우리 아버님 월급이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10,000원 단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월급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배 됐을까? 한 100배 됐을까?
100배면 50만 원이고 150배 되면 한 70만 원 이렇게 될 거거든. 5천 원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5천 원이 적다고 3천 원을 더 요구했다가 신부의 오빠를 그리고 욕을 하면서 거절하니까 신부의 오빠를 거꾸로 매달고 팬 거야.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신랑 친구들이 뭐 이게 좀 지식이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몇 장면은 기억하는 거야. 결혼식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는. 네, 그래서 몇 장면을 하긴 했는데 이 신부 오빠를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질을 하니까 이 신부 오빠의 친구들이 달려서 이것들이 하면서 패싸움이라서 마당에 있던 곡괭이를 휘둘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 이 지역이 개포도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곡괭이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잔칫집이 아수라장이 된 건데 여기 또 기사체가 어떻게 되냐면 안방에 수줍게 앉아있던 신부는 기사체가 이렇게 나와. 뜻하지 않는 싸움판이 벌어지자 울면서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소동을 벌였고 주민들이 싸움판을 보고 112 신고를 해 1시간 만에 이때 또 늦게 와. 멀어. 여긴 시골이었어 이때.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경찰이 출동하고야 싸움이 끝났다. 굉장히 빨랐을 수도 있는 거야. 1시간. 그 당시에 출동이 1시간 만에 됐다라는 거는. 그잖아요. 그렇죠. 동네 그 시골 파출소 아니야.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지금처럼 뭐 모든 손에 전화기가 있거나 그게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제 기억으로도 이때 시골에 전화를 걸려면은 동네에 조그만 전방이거나 아니면 어디 뭐 면사무든지 그렇죠. 거기에 전화가 하나 있고 거기다 이제 이때 다시 제 기억으로 교환한테 해서 어느 어디죠. 뭐 무슨 동네요.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왜?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부탁하면 거기서 교환이 그렇지. 그러니까 1시간이면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고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시간대로 치면은 한 막 10분 안에 온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이 정도로 봐줘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뭐 이제 1시간 만에 경찰이 출동하고 난 다음에 싸움이 끝났는데 그래서 뭐 이날 싸움을 벌인 신랑 친구들은 모두 신랑 조 씨와 함께 반포동에서 농사를 짓던. 그러니까 반포동이면 지금 이 강남이 거기가 농사 짓던 데야. 네. 농사를 짓는 청년들로 흔히 주변에서 보는 옛 풍습에 따라 짓궂은 장난을 벌이다 불행을 빚은 것이다. 근데 그때 그 농사를 짓던 그 청년 그분들, 그분들이 청년이라면 15살 위니까 나보다 지금 많이 돼봤자 이제 그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인데 그 땅을 계속 유지를 했었을까? 여기서 농사를 지셨다. 이 큰 땅을 갖고 농사를 좀 크게 지고 계셨다. 한마지기만 있었어도 400평. 다르죠. 야, 200평인가 한마지기가? 400평인가? 예. 네. 하여튼 하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인천 저기 구월동에 조그맣게 땅을 사셨었는데 요때 당시 사신 거예요. 그때 강남을 샀어야지 왜? 근데 두 군데를 보셨대. 아버지 어디 보셨는데 잠실과 구월산을 봤다 그러시는 거야. 근데 왜 인천 거기 구월산에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인천의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도 여기 있고 집도 이쪽이니 가까운 데서 밭을 이렇게 사신 거예요. 고구마 밭.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고구마 나중에 이제 겨울에 그 밭을 농사 지셔줬던 아저씨께서 고구마 들고 오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잠실에 그 뽕밭을 안 사시고 인천 구월산에 그 고구마 밭을 사시는 바람에 이게 참 우리 집에 이 방향이 틀어진 거죠. 지금 9월산은 아직도 고구마를 심나? 아니 거기는 지금 거기가 인천시청이 들어섰죠 거기가. 그래도 우리 집이 그 큰 혜택 못 받았어요. 저희는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시청이 들어서서 보상이 좀 작았구나. 그렇죠. 우리 장염 한교 선생이 지금 그 서산 쪽에도 약간의 땅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1986년도 거를 이렇게 보니까 86년? 예. 68년 아니고? 예, 1986년입니다. 86년 6월 6일 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공항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는 그때 경향신문에서 그때가 옛날이야? 86년이? 우리한테 엊그제 같은데 이게 옛날이야. 응?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니야 이때가. 당신. 그렇죠. 난 대학교 2학년 때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게 엊그제 같은 때 이 옛날이래 이게. 아 참나.
이때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신혼 여행객들로 붐비는 토요일 국내선 출국자. 이거 그러니까 김포공항이죠, 이때가. 여기서 요즘 신혼부부를 전송 나온 친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신랑 신부를 행가래치는 결혼 축하의식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아, 생각난다.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이때 뭐냐면 풍습이 뭐냐면 이 공항 비행기 타기 전에 신랑 그 친구들이 행가래 주는 거. 행가래 주는 거. 근데 신랑은 그런 대로 기분 좋게 이를 받아들이지만 신부의 경우는 행가래 쳐지는 순간 치마가 젖혀져 많은 사람들 앞에 속옷이 드러나는 등 결과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셈이어서 그다지 즐겁지만은 아니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여기서 썼어요. 한편 이 같은 행가래의 대부분은 축하를 내세워서 신부를 골탕 먹이기 위한 건데 왜 골탕 먹이려 그랬냐? 바로 이유는 함값이 적었던 데 대한 가벼운 보복이었다. 보복이야. 야, 돈 주고 안 받아? 행가래. 한값 적다고 돈 주고 안 받아? 그리고 이게 더 큰 비극도 있었어요. 뭐죠? 이게 이제 보니까는 1996년 96년. 3월 5일자 정말 얼마 안 됐네, 96년이면. 몇 년 된 거야, 96년? 이거는 4대 2가 이제 다 나온 사건인데. 야, 뭐냐면은. 이것도 벌써 17년. 그렇게 됐죠. 이때 보면 첫날 밤에 장모의 한가시 적다며 불평하는 남편과 다투던 신부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뭐야, 신부가 자살을 했어? 예. 자존심 상한 거야? 그렇죠. 집에서 함값을 좀 들 줬다고?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이 신랑이 야, 막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다. 어. 이거 니네 니네 친정 식구도 돈을 왜 요거밖에 안 주냐 한값을. 그러니까 이 신부가 확 열받아갖고 그냥 술도 한잔 하신 상태에서 그 호텔에서 그냥 뛰어내리신 거야. 창문 열고. 이야. 이때 이제 얼마 필연에서 한가스로 5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장모가 10만 원만 건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 문제를 따지자 이 부인이 신부가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리려. 그래서 만류를 하려 했으나 그거를 말리지 못하고 뛰어내렸다는 거죠. 야, 이거는 조금 그렇죠. 사연을 더 깊이 이걸 고지고대로 듣기엔 좀 뭐한 사건인 것 같기도 하다. 아, 이게 그 함값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밀당을 하면서 그게 참, 이게 점차 오직 뭐 흔한, 많이들 듣던 얘기지만은 어떤 그 돈을 너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은 또 이렇게 바뀌었죠. 어느 쪽, 뭐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저 할 때는 또 한동안 또 유행했던 게 그냥 신랑만 조용히 가서 함지고 가서 뭐 시끄럽게 동네 안 떠들고 그냥 한 갖다 드리고 한값을 받아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동네 근처 술집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값 받아, 돈 받아. 문자 오죠. 그때 당시 삐삐가 있었던 거. 삐삐가 오고. 야, 많이. 응? 그런 어떤 그 숫자 넣어서. 아니, 함지는 사람이 아들 본 사람이 함지는 거라고요? 첫 아들을 본 사람이 함지는 거죠, 원래는. 아, 그래요? 예. 앞에 그 오징어 쓴 사람은 그게 함진 앱이에요. 그게 앱이야. 예. 등 짐 사람은 따로 있잖아. 원래는 함진 앱이가 그 앞에 오징어 쓰고 지는 거죠, 자기가. 같이 져야 돼? 예. 아, 나는 그냥 지진 않고 오징어만 썼는데. 그거는 그냥 해보고 싶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은 딴 사람한테 줬죠. 그렇죠. 미혼이잖아.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일단 돈은 잘 뜯어낼 것 같으니까 그 앞에 시킨 거고. 그런 건가? 아무튼 그 누구 때 제가 한번 해봤냐면 표인봉 씨 결혼식 때. 그 같은 개그맨 출신 유정화 씨랑 결혼했잖아요. 예. 너무 친해서 그냥 팔 잡고 확 당기길래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로 이렇게 뭐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어갖고 네. 사회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야, 큐브님께서 어나더 타임 듣고 있으면 똑똑해지는 느낌입니다. 공부가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스테이크함님 공항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나리타 이온. 이게 뭐야?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이혼을 많이 해서 이런 말이 일본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드라마 제목도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나리타 이온. 야, 뜬금없다. 그리고 야, 저 결혼해. 결혼식 딱 하고 헤어져. 퉁. 야, 저희 아빠는 신사동 사거리 계약하러 가시다가 사촌 형님 회사에 빌려드렸다는. 나중에 제대로 받지도 못하셨다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안 된다는 엉뚱한 말씀. 크크. 야, 이거 우리 장염 선생 그 9월산 땅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2, 3, 4. 님께서는 더 조금, 지금은 인천의 중심지 됐어요. 9월동.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왜 늦게 되냐고. 늦게 된 게 아니지. 오래 버텼어야지. 근데 이 공공 건물이 들어오면 그 보상으로 끝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안 팔 수가 없잖아, 그건. 하니까 78년대가 호떡 5원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셨고요. 함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건, 사고에 방송 한 번씩 탔던 것 같은데 10년 전만 해도 하셨고요. 공릉동 아줌마. 공릉동도 논가밭 배밭이었는데 벽돌 공장 있었고요. 겨울이면 그 밭에 물 얼린 스케이트장 생겼고요. 태릉 숯불갈비도 있었는데 88 서울올림픽 때 그 많던 갈비집이 없어지고 몇 개는 구석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옛날 이야기 들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저 알아요. 그 버스 정장 그쪽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가봤어요. 또 다른 세상. 함값 때문에 신부가 자살까지. 결혼이 사랑이 아닌 돈이 하는 결혼을 하는 세상. 이것도 돈 있는 인간들 얘기겠지만요. 하셨어요. 예. 아까 강남에 사러 가다 돈 꺼주고 이런 경우가 저도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게 사실은 조금 후회를 하는 행동 중에 하나 또 있는데, 인생 중에서. 제가 파생상품 선물 옵션이라고 아세요? 옵션을 좀 거래를 몇 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처음 얘기하네. 그리고 풋옵션, 콜옵션 해갖고, 그럼 그냥 일반 그 현물은 너무 이게 12% 15% 양이 안 찬 거야. 그러니까 좀 일확천금을 노린 거지. 그래서 돈도 좀 까먹기도 하다가 마지막 1,000만 원 정도의 종잣돈이 남아서 이제 너 이거 아예 잃어버려라. 너 여기 이 돈을 쥐고 있다는 거 자체 계속 이걸 할 것 같고 그래서 너 이제 정신 차려라 그러고 그 1,000만 원을 딱 봤는데 진짜 휴지 이 지수에 갈 가능성이 없는 1,000원짜리 지수에다가 다 몰빵을 하려고 딱 해갖고 엔터만 누르면 딱 되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야 우리 낮술이나 한잔 할래? 그 순간 그래 이것도 되게 소중한 돈이니까 지키려나 보다. 그 전에 좀 많이 돈을 까먹고 그래 이 친구 고맙다.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너무 충격이 커서 뒤에 얘기할 얘기가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술 한잔하고 들어와갖고 한 새벽 1, 2시쯤에 TV를 켰는데 911 오테고 아메리카 빵 쳐있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풋옵션 제가 1,000원짜리가 한 1,000배 가까이 된다? 1,000배? 3, 4일 동안 계속 내리하한가 막 치니까 나는 그 내려간다에 걸 수 있는 게임이 옵션 중에 있어. 그러더니 그거 좀 버텼으면 1,000만 원이 50억이 되는 거를 며칠 안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지 그 충격 때문에 진짜 누가 전화했는지를 까먹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욕먹을 소리인데 옛날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강남에 땅 살 기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돈이 안 따른 거야. 그러니까 별짓 다 했구나. 별짓 다 해봤어 진짜로. 다시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노력해서 얻지 않는 돈은 원하지 않으리. 나리따 이혼 이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여튼 저도 넘겨 들은 얘기인데 그 신혼여행 갈 때 모르죠 두 분들은 신혼여행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뭐해? 이렇게 둘이 탁 기대서 신혼여행을 꿈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코 골고 자? 코 골고 잘 시간이 어딨어.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는 실핀 뽑아야 돼. 그 신부들. 그 수십 개의 그 실핀이 들어가 있는 까만 실핀들 뽑고 있는. 실핀 뽑다가 이혼했대잖아. 승질 뻗쳐갖고 서로 싸우고. 물론 다른 원인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촉발이 돼갖고 실핀 뽑다가 승질 나서 싸워갖고 가서 공항 이거 소위 말하는 타치하고 다시 돌아와갖고 이혼했대잖아요. 그런 실핀 때문에. 이야. 근데 미리미리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좋네요. 실핀 뽑는 거 같은 거 미리 알아야 되잖아. 전 여태 총각이니까요. 네. 노래를 듣고 와서 이제 마무리 줘볼까요? 그러면 아까 그 에피탑 신청하셨는데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딴 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전창걸님 그때 일확천금 가시셨으면 지금 국민TV에서 못 뵙겠죠. 맞아요. 다행인 건가? 이틀 동안 이 정도면 매일매일 버라이어티 하겠어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꼭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저 그때 돈 못 번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벌었으면 악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기고만장해서. 네, 감기녀님. 창걸님 앞으로는 그런 짓 마시고 성실하게 사세요. 창걸님 나이에 어울리는 여성들은 세상살이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남자 안 좋아해요. 20대 초반 철없는 아가씨라면 모를까. 지금 그러면 찾자. 제가 20대 초반은 원하잖아, 지금. 철없는 아가씨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애하시려면 이제 그런 짓 그만. 가자동 특파원님, 이 밤에 들으니 기분이 새롭네요. 와이프에게 말도 안 하고 한잔하고 집에 가는 중인데 혼날 것 같아요. 애기 PD님 고생 많으시네요. 창걸이 형, 살아있네. 살아있어. 의원님께서 전창걸님이 별달에다가 별짓 했던 이야기 다 까발려. 네.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또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버렸어. 많이 갔네요. 사장 앞자리님, 오랜만에 등장하셨어. 시간대 바뀌어도 열심히 청취하고 있어요. 9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 와이프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힘든 것 같아요. 다인이 엄마 사랑하고 항상 옆에 있으니 힘내요. 네. 창걸님이 힘찬 목소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네. 사장 앞자리에 계신 분이 사랑한답니다. 뭐까지 갈라 그랬지 오늘 사실은? 사실 오늘 이거 혼담 얘기를, 이 결혼 얘기를 다 끝내고 장례 쪽으로 이제 갔어야 너무 되는데. 거저먹을라 그래. 이렇게 그런 거 뭐 장례 재밌어? 아니, 그래도 어떠한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근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죽는 건 뭐 기승전결이야? 이게 모르는구나. 이 결혼이 의미를. 결혼은. 무덤이야? 인생의 무덤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장례를 꼭 마무리 쳐줘야 돼, 이거를요. 아니, 근데 그 기사 발췌해오는 거 재밌다. 그래요? 기사 발췌해오는 거 재밌어. 그 역사 속에 그 주제에 관련된 아주 막 희귀한 일들 가져온 거 재밌어. 그런 식으로 자꾸 게스트한테 뭘 시키려고 그러네. 그리고 당신 땅 얘기 같은 거는 재밌어. 그리고 특히나 성공한 얘기보다 실패한 얘기. 당신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땅이 좀 팔려야 우리 식당에 좀 투자를 할 텐데. 땅이 안 팔려. 너무 비싸게 내놨어. 에이, 뭔 소리인지. 참. 이상한 소리만 말씀하시고. 예. 근데 이렇게 8시에 하니까 참 색다르네요. 색다르고. 그래서 맨날 낮에 하면서 특히 선곡류가 주로 이게 하드한 것만 락스피릿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오글거림으로 이렇게 가니까 오글거려? 좋아요. 그렇게 오글거리진 않아. 오늘은 그렇게 약간 중도적 음악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분위기를 확 잡는 이런 유혹하는 음악보다는 조금 관조적인 톤도 좀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또 이게 다르고 또 보니까 이렇게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신 것 같고 워낙 이제 조금 사실 걱정을 했어요. 낮에 드시던 분이 밤으로 옮기니까 좀 못 듣지 않을까라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오시고 오히려 또 이제 밤에 들으려고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스트가 와서 별걸 다 좋아해. 이제 뭐 예능하면서 이제 MC 수준도 좀 많이 막 개발하는 것 진행하려고 같아. 진행 좋아. 진행이 편해 사실은. 게스트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도 조연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주인공은 편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냥 있으면 다 받쳐주고 그러는 게. 그 옆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자, 다인 아빠님하고 다인 엄마가, 답장을 해서 다인이 엄마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봐줘야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네, 사장 앞자리에 계신 분, 다인 아빠였군요. 네. 자, 우린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뵈야죠? 그래야죠. 예. 장례 말고 좀 재미난 거 찾아봐. 하여튼 장례도 하면서 하여튼 딴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순서도 마감을 하고요. 야, 이게 또 마지막 슬픈 인연 들어드리네. 신청곡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터키 노래는 내일 틀어드리는 걸로. 그럼 오늘 퍼펙트야.
자, 마무리 재밌게 보내시고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면서